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테슬라가 8.6%라는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만 좀 하락을 했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0월 19일까지만 잘 버텨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3대 지수는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오늘 5일 회의에서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에 유가가 5%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가치주가 많이 포함된 다우지수에 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도 2.27% 오르면서 1815포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랠리를 보여주었고 10월 첫 거래일부터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의 힘을 보탠 것은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국 정부에서 감세한 일부를 전격 철회하면서 금융시장 전방에 훈풍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운드와 가치는 급등을 했고요. 장중 1파운드가 1.133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1.04달러까지 떨어졌는데 크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지난주 한때 4%를 돌파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중 3.56%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을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가 바닥을 논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테슬라와 트위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테슬라만 왕따 당하는 분위기예요. 그간 기술주들이 안 좋은 행보를 보여줬는데 3% 넘는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일론 머스크와 관계 있는 트위터와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빠진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주식들도 5% 이상 급등하는 하루를 보여주었고요. 오늘 이러한 상승은 영국 정부가 감세한 일부를 전격 철회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 영국의 총리가 리즈 트러스 총리로 바뀌었는데요. 바뀌자마자 다소 급진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바뀌자 콰탱 재무장관은요, 지난달 23일 총 450억 파운드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한 국채 발행 증가 그리고 세금 감면이 소비를 자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정 악화에 따라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고요. 영국의 위기는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 주식도 함께 좀 빠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지 콰텐 영국 재무장관은요, 450억 파운드의 감세안 중에 20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에 관련돼서 폐지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민심 이반이 컸고요. 지지율도 리즈 트러스 총리의 지지율도 29%까지 떨어지면서 부랴부랴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고, 이러한 급진적인 감세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력을 상당히 잃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어쨌든 반등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65포인트에 거의 다다르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루빨리 11,000포인트 이상으로 좀 올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예상은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나스닥의 월봉 차트로 보면은 나스닥이 50개월 선을 닿을 때마다, 이 파란색 선을 닿을 때마다 크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대세 상승을 시작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50개월 선을 하락 이탈한 게 2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을 꾀할 구간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크게 이어지면서 긴 장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충분한 거래량도 나온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더 빠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그래도 매수에 나설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딱 1년만 눈 감고 더 참는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좋은 주식 매집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딜리버리 수치, 3분기 수치를 보여주면서 오늘 8% 넘는 큰 하락이 나왔고요. 제가 지지라인으로 제시해 드렸던 260불을 크게 하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역시 이미 한 일주일 전에 지지 라인을 이탈한 모습이었어요. 일목균형표상에 보면은 이 양운대를 이미 한 일주일 전에 하락 이탈한 모습이었으니까 테슬라는 이제 애플과 같은 모습을 일주일 전에 애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은 시장보다는 더 우수한 수익률로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테슬라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들 내린 만큼 이제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30불 정도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박앤셀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의 오늘 8% 하락은 다소 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하락은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차별적인 주가 방어가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3분기 딜리버리를 미스했죠. 예상치보다 낮은 숫자가 나왔고, AI데이에 대한 투자가들의 실망감도 다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주가 퍼포먼스를 살펴보면요, 여전히 테슬라가 앞서 있어요. 자, 오늘의 8% 하락도 포함한 주가 퍼포먼스입니다. 자, 3개월간의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애플이 0.63% 오를 때 테슬라는 4%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안정적인 주식도 8% 넘게 하락하고 구글도 12% 넘게 하락하는 동안 테슬라는 오히려 4%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8%의 하락은 다소 그간의 테슬라의 하방 지지력을 다소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 기업들 간의 키 맞추기 하락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3분기 딜리버리 미스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35만 8천 대에서 한 36만 대 수준이었어요. 근데 테슬라의 실제 딜리버리는 34만 3천 대 정도가 나오면서 약 2만 대 정도 시장 예상치 대비 빠진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은요, 생산만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54%나 성장을 했고 딜리버리는 42.5%나 상승한 숫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숫자가 나와 있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아직까지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에 따라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주식 투자는 한 분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테슬라 3분기 딜리버리 발표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로이터 통신조차 4분기 테슬라의 생산량과 인도량은 49만 5천 대까지도 나올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 이상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우울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10월 19일에 있을 3분기 어닝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간으로는 10월 20일 아침 6시 30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3분기 때 34만 4천 대 정도 판매하면서 역대 최대치의 딜리버리가 있었으니까 역대 최대치의 어닝 발표가 있을 것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 그러니까 시장의 3분기 예상 판매량은 35만 8천 대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34만 4천 대의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월가의 3분기 EPS, 그러니까 어닝 전망치 역시 낮춰야만 하겠죠. 35만 8천 대에서 34만 4천 대로 낮아졌으니까요. 기존 월가의 EPS 예상치는 1.07불이었습니다. 하지만 34만 4천 대의 판매량이 나왔기 때문에 월가의 EPS 예상치는 한 0.99불 정도로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낮아진 EPS 예상치만큼 테슬라는 더욱더 이번 3분기 어닝에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올 만한 EPS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일단 월가의 3분기 어닝, 그러니까 EPS 예상치는 1.07불이라고 했죠. 자, 1.07불은요 이미 테슬라가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냐면 2022년 1분기 어닝 때요 31만 대를 인도하면서 1.07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4만 4천 대 정도 판매를 했으니까 1분기 때보다 약 한 3만 4천 대 정도 더 판매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러면 1.07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가격 인상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EPS는 1.07을 상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더라도 1.07보다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가가 EPS 예상치를 낮추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테슬라는 비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34만 4천 대의 판매를 기록했으니까 월가가 EPS 예상치를 0.99불로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더욱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상하는 EPS는 1.19불 정도가 됩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이때보다 1분기 때보다 가격도 올랐고 판매도 많이 했기 때문에 1.07보다는 높게 나올 것 같고요. 1.19불 정도는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8% 하락에 대해서 우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역시 AI 데이에 대한 실망감을 들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은 자세한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어렵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로봇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봇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나 개인 투자가들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1년 전에 보여주었던 컨셉은 이러한 모델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컨셉과 같지는 않지만 1년 안에 나온 로봇 치고는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로봇을 만든 게 아니죠. 테슬라 차량을 만들면서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면서 이룩했던 그러한 기술들로 순수한 자체 기술로 이러한 로봇을 일단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하고는 좀 차별화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는 이러한 로봇을 M&A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체 기술이 아니라. 하지만 테슬라는 자체 기술로 만들었고 순수하게 뛰어난 공학도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러한 컨셉 수준까지 아니지만 최대한 비슷한 수준까지 1년 안에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개발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to be useful, 그러니까 유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쇼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두뇌, AI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을 보면은 손가락이 없어요. 다 대부분 이렇게 둥그런 모양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봇은 이미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실제 공장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이 아트라스 로봇의 춤이 유명했죠. 정말 아크로바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서커스적인 모습이 실생활에 유용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러한 로봇들은 자체 브레인, 그러니까 두뇌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요. 코딩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화된 정형화된 그런 동작만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RC카와 비슷한 거죠. 조종기를 이용해서 사람이 조종을 하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 봇은 이렇게 선부터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FSD 칩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알고리즘으로 바둑 배우는 프로그램과 딥러닝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로봇들은 한 가지 활동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밍화된, 그러니까 이미 입력된 동작만 할 수 있다는 거고, 테슬라 봇은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로봇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아크로바틱한 동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니라 역시 리얼월드 AI, 두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딩이 잘 된 쇼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테슬라 AI 데이는요,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주요 대중은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기술적 세부 사항들로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흥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기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청사진, 그러니까 로봇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글로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시된 이런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3에서 5년 안에 소비자에게 약 2만 불에 판매될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그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주가 성장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두 번째로는 역시 FSD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에는 이미 16만 명의 베타 테스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면서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경에는 로보택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도조 컴퓨터 역시 이러한 AI 기술 발전에
낮은 비용으로 크게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도조 컴퓨팅을 아마존의 AWS처럼 도조 컴퓨터 자체를 판매와 서비스화 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인싸죠. NBA 왕년의 스타 샤킬 오닐, 샤크도 테슬라 봇을 구매하고 싶다고 이렇게 일론에게 트윗을 보내기도 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길어도 5년 안에 이러한 로봇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을 보면요. 테슬라랑 트위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관계된 회사를 제외하고는 죄다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런 차별적인 모습을 보면요. 다분히 테슬라에게만 집중 공격된 의도적인 하락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다른 주식과 키 맞추기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를 팔아가지고 다른 주식을 산 그런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테슬라 현물을 이렇게 크게 팔고 밑에서 테슬라의 옵션을 매수한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보면 테슬라도 충분히 되돌림, 그러니까 주가의 반등이 충분히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EV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FSD 로보택시, 그리고 에너지 사업,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테슬라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AI 로봇 사업은요, 전기차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고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가장 빨리 훌륭한 인재들을 모집을 하고 있죠. 자, 5년이라고 있습니다. 3에서 5년 안에 이러한 로봇가 실제로 판매가 되고 보급이 된다면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슬기로운 그리고 재미있는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